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매일같이 답답하시죠? 저도 역시 답답합니다. 어제는 아침에 주가가 좀 갈 듯 하더니 5분 만에 순식간에 다 밀어냈죠. 루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빼버렸습니다. 너무 좀 당황스러운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뱅가드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 주체자가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그 얘기는 향후 주가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시장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핵 실험을 약간 연기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의 뉴스가 시장에 좀 나오고 있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그러면 시장의 악재가 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항상 보면 악재가 굉장히 나올 때 굉장히 커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줄어들 때가 있는데요. 그 제휴 내용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보게 됩니다. 글로벌 시장과 계속해서 디커플링, 그렇지만 이제 디커플링을 벗어날 만한 시점이 거의 다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구정입니다. 오늘 좀 상승을 해서 구정을 좀 기쁘게 지냈으면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유럽장을 보면 유럽장은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독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장도 하락을 하다가 막판 낙폭을 좀 상당히 줄여주는 모습이었죠. 어저께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다렸던 것은 ECB 통화정책회의였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미리 기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프랑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로화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프랑스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ECB를 압박하면서 이번에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이 계속 이루어지고 프랑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원했었죠. 아니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오히려 독일처럼 유로화 강세는 유로의 위상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연말쯤 되면은 유로존이 개선될 거다,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3년 만기 1%짜리 LTR로 풀어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약간 자평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의 유로존이 잘못하면 미스를 하는 거 아닐까, 오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유로화를 강세를 끌고 갈 게 아니라 유로화를 적정한 수준에 유지하면서 엔화 약세를 저지하는 것이 향후 유로존에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유로존에서도 독일이 자동차 수출에서는 그래도 막힘이 없지만 결국에선 자동차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 와서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제가 보는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유로존은 지금 3주 후에 정말 큰 태풍이 올 것인지 아니면은 잔잔하게 넘어갈 것인지 결정이 나는데요. 그게 이탈리아죠. 만약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유로존은 회오리에 빠집니다. 왜 그러냐? 이탈리아가 경기부양책을 주장하고 자기 통화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프랑스도 역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사면초가에 놓여서 결국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연에 금리도 낮추고 유로도 낮춰서 시장을 살려놔 준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도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탈리아는 고집을 부리면서 가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악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악재가 아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는 3주에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유로존에는 새로운 태풍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이죠. 미국은 오늘 소폭 조정 주는 모습이었지만 크게 염려할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다시 상세 기로점으로 갈 건데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재료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있지만 결국에서는 개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 시장에서 채권 전문가들도 지금 채권에서 자금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해서 주식시장으로 위험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조정은 새로운 랠리를 시작하기 전에 물량을 받아주기 위한 조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한 번에 가지는 않거든요. 요번에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 좀 눌렀다 갈 수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 그러면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본의 금융 전문가들이 일본 엔화 약세를 105엔대까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지수를 13,000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는데 105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조지 소로스 같은 어떤 환율의 전문가들한테는 거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힘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105엔대까지 제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나 유로존에도 상당히 수출 경쟁력이 약간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에서 인하가 있어야만이 환율의 맞불을 좀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 김준수 총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는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난달에 하기를 원했었는데 지난달에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기를 놓쳤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하더라도 0.25 정도로는 어림없을 겁니다. 거의 한 0.5 정도 시장에 정말 쇼킹한 상태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를 인하를 통해서 환율의 약세를 유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하죠. 지금 보시면 미국 아래골이 또 길어지는 상황이죠. 일단 요 지점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월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은 추세선 벗어났고 요 연장선으로 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영국은 계속해서 요즘은 약간 눌리는 유로존이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 유로화의 영향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는 굉장히 좀 많이 가죠. 춘절 전인데 어저께 8,400억 위안 정도를 또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게 지준율로 따지면 0.5% 정도가 되죠. 그래서 또 중국이 경기부양책 이걸 또 진행할 소지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중국은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어저께 또 하락해서 끝났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지 안 하는지가 시장에 아주 중요한 관건으로 오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의 마감이고 또 연휴의 전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힘들지만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